예, 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방어 기제 중에서는 제일 어린 방어 기제, 0세에서부터 5세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그 자기 욕구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아직까지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그걸 지금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실질적인 그 필요는 대리자가 대개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걸 많이 해주는데 어머니들이 그거를 이제 해주면서 0세부터 5세까지 이제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아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자아가 발달해 간다는 얘기고 다른 식으로 하면 자아가 조금씩 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거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아가 이제 0세에서 또 5세까지는 이제 현실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평생을 해결해야 될 게 대인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안 맺는가 하는 게 우리 삶이 제일 그 행복한가 아닌가요? 아주 결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개 언제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청소년 때까지 이때가 이제 이 대인 관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인 관계가 이때 굉장히 중요해지느냐면 이 이제 5살하고 6살 때 이제 큰 변화가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이 살아가는 세상이 가정입니다. 집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만나는 이게 가족들,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요 아주 작은 그 울타리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얘네들이 요 시기에 받는 사랑을 우리가 내리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내리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성과를 냈거나 이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게 0세에서부터 5세까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아가 약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0세부터 5세까지 애들이 부모가 볼 때 이 음식을 줄 만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준다 이러면 우리 못 살죠. 그래서 대개 이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대개 표현할 때 보면 이때 애들이 다 왕자 아니면 공주잖아요. 예, 입으로 얘기해요. 그렇지. 우리 왕자님 뭐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들이 딸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아유 우리 공주님 뭐 이제 되게 이러잖아요. 왕자와 공주라는 의미는 뭘 안 해도 내가 필요한 거가 다 외부에서 다 이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도 왕자나 공주가 무슨 자기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하는 이런 삶인데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얘네들의 세계가 확장이 되죠.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정돼 있다가 학교라고 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네들이 주로 관심을 맞으면서 그 욕구를 해결해 주던 대상이 부모였는데 이제는 학교 가면 누가 여기 등장을 하죠? 친구와 선생님. 이제 새로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그 살아가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애들이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깨닫는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왕자와 공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한 반에 있는 한 20-30명의 친구들이 다 왕자 아니면 공주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충격이죠. 나 혼자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20-30명이 다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뭔가를 얘네들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내가 부모한테 뭐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받기만 한 건데.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뭐를 얘한테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빨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나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구나. 나는 뭔가 내가 남한테 뭔가를 해 주어야만 그 사람도 나에게 뭘 주는구나. 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은 빨리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환상을 깨고 나는 무술이구나. 나는 머슴이구나. 하는 이런 아주 현실을 아프지만 빨리 깨달아야 돼.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더 이상은 공주가 아니고 딱 집을 나서는 순간에 나는 무술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 얘는 다음 단계로 성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인데도 아직까지도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는 얘는 공주병이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담이 그게 아니라 진짜 병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공주병. 그게 아직까지도 0세에서 5세 사이에 이 마음을 완전히 못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져요? 대인관계가.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인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평생의 과제가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배우느냐 하면 청소년 때까지 이 대인관계를 이거를 이제 잘 맺는 거를 배우는데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이 0세에서 또 5세까지는 그 관계가 내리사랑이란 말이죠.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라는 걸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이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이제는 모든 거를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줘야지만 상대도 나한테 뭘 준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give and take잖아요. 이게 애들이 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처음에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왕자님과 공주로 그냥 계속 앉아서 받기만 했고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가서 깨닫는 게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하고 차이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는 거를 할 줄 아는 건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먼저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다. 대인관계가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다 하는 이거를 배우는 건데 이게 그러면 나쁜 거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대개의 경우에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은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내리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주고받고 해야 된다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동등한 관계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다 동등한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예를 들면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 할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하는 그 주된 원인을 다 내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숙한 남자들 같으면 부인에게 나의 어머니처럼 무조건 나를 받아달라. 이거고 또는 이 여성 같으면은 나의 아버지처럼 나를 공주 취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다 이 모든 거를 인정해 달라. 뭐 이제 이러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프로포즈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성들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나하고 결혼해 주시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끔 해드리겠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힌다는 게 공주로 계속 대접해 주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겠다. 그렇지. 예. 그게 공주잖아요. 공주.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지. 이건 뭐 며칠 있다가 깨닫는데 빨리 깨닫는 분들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깨닫고 또 이제 못 깨닫는 분은 평생을 요구하면서 살면서 나는 결혼 잘못했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거는 받으려면은 먼저 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먼저 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달라고만 그래. 나를 이해해 줘. 이런 거지. 자기는 남을 이해를 안 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끊임없이 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평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 많다 적다 되게 이제 능력 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 70년을 지금까지 따라가는 연구가 있어요. 예. 인생에서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거 하나를 갖다가 이제 골라내는 연구를 쭉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뭐 능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꼽았는데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게 한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데 근데 이 대인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 얘기를 아까 했지만 오랫동안 내가 받아오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좋잖아요. 내가 가만히 존재만 하고 있으면 때 되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천국에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 안 하는 세상이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0세에서 5세까지 우리가 천국에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냥 필요한 거는 나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옆에서 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또 아기 낳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뭐 이렇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간단하지가 않을 거다. 이제는 네가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 네가 주는 것만큼 너는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글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그때 우리는 가려고 하고 또 가야 되죠. 거기 가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게 사실 이제 기독교 교리고 거기서 항상 이 얘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뭘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청소년 때 그때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이제 이 방어 기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 기제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불러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 미성숙한.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냐 미성숙이냐를 심리학에서 가를 때 가장 그 핵심적인 기준은 기브 앤드 테이크를 아느냐 모르느냐지. 대인관계에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뭐죠? 이게 황금률이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주려는 거. 그게 이거 아니에요. 황금률.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심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많은 부분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빌려와 가지고 약간 체계적으로 이제 무슨 방어 기제니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빌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고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이 그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격 장애다 이렇게 불러요. 성격 장애. 우리가 요새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격 장애인, 장애자야. 이 성격 장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달라고 자꾸 요구만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격 장애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 그리고 내가 뭘 안 해. 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어떤 그 TV 프로를 봤더니 어떤 이제 그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부군하고 헤어지고 산에서 혼자 사시는 이제 이런 분을 찾아가는 프로를 봤는데 왜 부군하고 헤어졌느냐 그랬더니 그 부군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다는 거는 이 그 남자 부군의 마음속은 아직까지도 어머니 품에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도 어렸을 땐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근데 빨리 이제 나와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걸 하는데 이분이 그걸 못 하니까 부인이 다 그걸 이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벌어 먹여야 됐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성격 장애라는 거죠. 이 그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하고 살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청소년 때가 되면 대인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이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제일 자주 쓰는 청소년들이 제일 자주 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공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공상. 내가 마치 지금 필요한 거를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때 이제 청소년 되게 되면 제일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이성 친구를 지금 못 사겨.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여자 친구도 있고 또 남자 친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못 사겨. 그런데 내가 왜? 아니, 더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춘님이 더 그래? 들어보겠습니다. 아, 시도에 자꾸 이러가지고. 저 이 수업이 좀 불편합니다.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공상이요, 원래 이게 공상. 불편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 멍하니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공상을 하잖아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오빠 막 이른다. 이제 이런 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는 이 외로움을 내가 이기는 거죠. 이게 공상이야. 이게. 근데 이 청소년 때의 특징이 이 공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지금 대인관계를 맺을 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대인관계는 이미 맺고 싶어. 그러니까 앉아서 공상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이 로또를 사가지고 대박이 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이 공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그 매주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택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그 벼락을 맞고 살아난 다음에 한 번 더 맞고 살아날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벼락 맞고 한 번 다시 살아나기도 힘든데 한 번 더 벼락 맞고 살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 대박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공상만 하는 거죠. 이게 다 알고 보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 그 남자애들은 중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이제 힘이 좀 센 애한테 이렇게 이제 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힘 있는 애들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남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나도 막 밑에 이제 이 내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겠는데 나는 싸움을 못해. 그러면 얘는 이 그 앉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가지고 많은 놈들을 내가 싸우면서 이기고 내 부하가 많은 이런 공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청소년들 때 뭐 지나갈 때 내가 싸움 잘했다 그때 1대 18 뭐 이게 나오는 게 나 혼자서 18명이 이겼다 되게 이런 이제 이 썰을 그런 게 다 공상이죠 말로 이게.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게 청소년 때 하게 되면 당연한 거야 청소년 애들은. 애들끼리 하는 얘기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이걸 이제 김영춘 님이 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소지가 많다는 거지. 아, 저는 17대 17대. 이걸 공상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 이게 빌공자잖아요. 네. 그럼 이걸 왜 공상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제 남자 청소년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일단은 내가 다가가서 나는 너하고 좀 좋은 한번 이 만남을 가지고 싶다 이런 그 제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저쪽에서 좋다 나쁘다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게 되는데 얘는 자기가 거부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앉아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상이고 또는 내가 힘이 약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얻어맞는다. 그러면 내가 쟤네들을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 빨리 내가 예를 들면 뭐 운동하는 도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 태권도 뭐 이제 하여튼 뭐 이런 데라든가 또는 뭐 격투기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1, 2년 동안 이걸 익혀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제 다툴 일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1, 2년 이거를 갖다가 도장에 가서 내가 이 실질적으로 나의 그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안 해. 예. 왜 안 하느냐 하면 에고가 약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견뎌. 에고가 약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이성한테 가서 내가 한번 사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이것도 다 이 자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갈 수 있는 것도 힘이야 이게.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만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거절당하는 아픔을 내가 견딜 만한 자아가 약하면 그러면 내가 그 시도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공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상, 빌공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이 앉아서 생각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정신병적 기제는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이라는 거는 없는 걸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맥락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데 공상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현실적으로는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걸 아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은 못해. 내가 에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그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이 공상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나가는데 궁금하다. 우리 그 김영춘님 이거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앞으로 많아 보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우울해지면 안 돼. 아직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지금 숨이 요 정도 막혀 있는데 지금. 예.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제일 강도가 약한 거야. 제일 약한 거예요? 어. 아 근데 이것도 있겠네요. 공상을 하는데도 심하게 하는 이것도 있겠죠. 심하게 하냐, 약하게 하냐. 아주 심하게 하면 성격 장애라니까.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저를 괴롭히진 않거든요. 약한 것 혼자 같아서. 힘들어. 그렇지. 혼자. 그러니까 약한 거지. 혼자 힘들고 옆에서 네. 가족들이 보기에 좀 답답하지. 매일 앉아가지고 있을 때 없는 생각만 하고 하나도 말만 하고 현실적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건 없어. 밖에 나가. 이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공상이라는 걸 하나 했는데요. 이 미성숙한 이 방어기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미성숙한 방어기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